중고차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가격이거든요. 네네. 가격이 신차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이 가격에 내가 주고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신차 가격도 같이 오른다면 네. 소비자의 후생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고요. 이제 예.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제 그 외국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외국의 차이점은 제작사가 차를 신차 판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딜러사가 다 판매를 해요. 그렇죠. 딜러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새 차를 구매하러 갔을 때 중고차를 같이 거래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왜곡된 게 제작사가 신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가격 상승 문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대기업 중고차 진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많은 부분을 우려했던 게 가격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근데 현대에서는 네네.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량 공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은 기존과 유지하겠다. 가격 상승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제가 인터뷰를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2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고려하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프리미엄급 중고 시장과 기존의 영세한 시장으로 양분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실제 5년 미만 10만이라는 것은 프리미엄급 중고차거든요. 그렇네요. 서비스 굉장히 기간도 남아 품질이 있고 좋은. 예, 손댈 게 없는 차. 만약에 그렇죠. 1년 미만 차다 고칠 게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달걀 후라이를 제가 했으면 2달러인데 예. 현대가 거쳤어. 5달러가 되는 거죠. 아, 손볼 게 없는 차가 현대 시스템을 거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달걀 검수도 할 거고 그렇죠. 이 달걀이 언제 그렇죠. 났는지도 체크할 거고 그렇죠. 다 비용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셰프가 예. 뭐 이렇게 요리해줬다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1, 2년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냐? 소비자가 뭐 집에서 한 1, 2년 된 깨끗한 중고차 사고 싶은데 가격이 신차하고 차이가 없어. 신차 판매로 유도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돈 주고 중고차 사느니 사느니 그냥 신차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예전에는 수 있는 거군요. 예를 들면 5천만 원급의 제네시스 모델을 제가 예를 들면요. 네네네. 출고된 지 1년이 좀 넘어가면 일단 1,000만 원은 다운 시키고 받거든요. 그래서 5,400이면 일단 4,400이 시작가입니다. 네네. 제가 판매를 할 때 예, 예. 차주가. 그런데 이게 이제 차주의 판매는 비슷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는 기존 중고업체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붙여서 넘어갔는데 네. 현대가 진출하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300, 400. 그렇죠. 그럼 이렇게 더 갭이 붙어서.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피해가 양산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5년에 10만의 프리미엄급 중고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3년 지나면 그 비율의 한계도 없거든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도 없으면 많은 차량을 다량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왜? 신차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국내 시장에 풀지 않고 혹여나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해 버리면 국내에 프리미엄급 중고차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이거 신차 구매를 유도되겠죠. 아,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막아야 될 제도적인 마련도 제도가 좀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현대기아가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해는 2.9%, 내년에 4.1%로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 정도면 몇 대 안 되잖아요. 100대 중에 4대인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수입차를 예를 들었을 때요.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5%거든요. 예. 그런데 온 국민이 자동차 구매에 사용되는 금액은 40%가 수입차 회사가 가져갑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현대기아가 진출해서 우리는 5% 미만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네. 중고차 구매에 지급하는 그 거래 금액은 25, 3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기존의 영세상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좀 말씀 들어보니까 조합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사실 소비자는 뭐 물론 현대차에서 하니까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중고차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이호경 교수님 말씀대로 현대차가 하는 중고차가 비싸다면 예. 그럼 야 현대차에서 중고차 사지 말고 예. 저기 보니까 동네 어디에 중고차 팔던데 예. 거기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식의 반대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예. 아까 이우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로 갈 수 없는 게 저희 영세상인들은 매집 단계부터 네네. 봉쇄되어 있습니다. 아 차량 매물을 들여오는 예, 예, 단계부터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가 2, 300만 원 더 주고 매입한다면 소비자가 거기다 파는 거지 않습니까? 아, 매입할 때. 예, 그런 제품을 저희는 다룰 수도 없어요.
싸게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럼 저희는 뭐- 프리미엄 차량들은 다 현대차로 예. 블랙홀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트레이드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까지 올 순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쟁력이 없는 게 자본금이나 뭐 홍보 비용이나 판매 루트에서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싼 차를 어디서 구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매집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차들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한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하죠. 예, 매집을 해야 판매를 하는데 제조사가 제조해서 팔죠. 매집을 전부 다 해서 저희한테 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판매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좋은 차량이 들어오지 이게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집 단계에서부터가 막히면 저희는 중간 과정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중간 작업을 하든 세탁, 뭐 실내 세탁, 광택, 세차를 하더라도 저희는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아까 공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게 합니다. 영세 상인들 위주로 해서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현대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그런 자동차에 대한 상품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게 소비자가 상승 요인으로 발생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이고 이게 그렇게 담으면 매집도 저희가 못하고 매집해서 부가 비용도 더 부대 비용도 더 현대가 들어가고 네. 또 판매할 때는 그 비용 대비 더 비싸게 판매해 현대가 이득이 손해를 남겠죠. 안 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구조로 가다 보면 이거는 저희가 좋은 차를 싸게 구입해서 싸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